네, 반갑습니다. APMP 코리아와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 다음 단계, 고객의 마음을 얻고 난 뒤에 프로답게 사전 영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eveloping an opportunity and capture strategy.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프로답게 사전 영업하는 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네, 솔직히 사전 영업이라는 이 단어 듣자마자 약간 부정적인 느낌 들지 않나요? 네, 뒷거래, 뭐 청탁, 심사위원 매수. 한국에서 이 단어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하늘의 맹세코 이런 것들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에 얼굴을 내밀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프로답게 한다는 건 이런 부정적인 내용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영업의 함정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둘째는 고객을 아는 것. 셋째는 경쟁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는 베스트 프랙티스 6가지입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챕터. 사전 영업의 함정입니다. 한국에서 이 사전 영업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진짜 원인은 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하나 있죠. 만나서 친해지기, 뭐 술 먹기, 이런 건 땡. 시스템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만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대부분 그냥 감으로 시작해요.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주요 관심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예측을 하죠. 그리고 둘째는 딱 한 명만 잡고 때려요. 예. 사실 뭐 의사결정권자만 만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뭐 그리고 분석 도구 이런 거 없죠. 뭐 예.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넷째는 되게 이제 뒷얘기만 하는 거죠. 예, 경쟁사를 좀 의도적으로 깐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업본부장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이 5가지를 시스템화하면 그게 프로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전체가 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고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도구는 이 핫 버튼을 아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풀면은 주요 관심사, 고객의 주요 관심사. 그리고 제가 에피소드 1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고객의 간지러운 부분. 이게 바로 핫 버튼이에요. 그래서 고객과 술 마시면서 사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고객한테 들어야 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이슈 플러스 모티베이터입니다. 이슈, 즉 고객을 밤잠 설치게 하는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아, 이 라인이 멈추면 어떡하지? 아, 감사해서 지적받을까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티베이터스,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뭐 매출이 증대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안전 개선, 리스크 감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교집합이 최우선순위, 그게 바로 핫 버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는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고객의 입에서 받았습니다. APMP 문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미지까지 만들면서 이 핫 버튼은 모티베이터와 이슈의 결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문제를 풀 것인가? 예, 사전 영업의 흔한 함정은 한 명만 신경 쓴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의사결정자만 만난다거나 그냥 사용자만 만난다거나 실세만 만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고객 조직 안에는 세 종류의 구매자가 있죠. 최종 결제자, 실제 사용자, 게이트키퍼. 근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입찰 전에 아마 3명 정도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이 표순들을 한다면 시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아, 뭔가 조금 감이 오나요? 네. 시장님은 내가 시장이 됐으니 임팩트 있는 걸 하고 싶어 라고 했고, 계장님은 내가 승진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제발 리스크 만들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관님은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행할 때 나의 일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 다른 목적과 메시지가 있죠. 프로는 이 다른 퍼스나의 고객들의 소리를 전부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경쟁을 아는 것. 네.
BCM, 비더 컴패리즌 매트릭스, 한국말로 경쟁사 비교표죠. 솔직히 한국 영어팀이 가장 안 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스와트는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매주 업데이트해야 하는 이 BCM, 살아있는 도구를 운영하는 회사는 좀 쉽지 않죠. 드물죠. 근데 이게 사전 영업에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아니, 사전 영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계장님을 만나서 어제 누가 다녀갔는데 가격이 아주 착하더라고 라고 듣고 오면 우리 회사의 가격의 그 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 창의공학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업체가 로컬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고 오히려 글로벌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는 로컬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싱가포르에 상주를 하는 것들을 좀 제한사를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경쟁사를 알고 우리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BCM을 잘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이제 경쟁사를 폄하하지 않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를 알 수 있다 보니 경쟁사를 딱 막 드러내진 않지만 이 보편적인 경쟁사 프레임을 만들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전 페이지에서 사전 영업을 통해 받은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실제 제안서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넣었던 장표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경쟁사 패널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LG와 삼성 패널을 사용했고 그때 당시에 경쟁자는 파나소닉을 사용했어요. 그 정보를 사전에 듣고 그들이 사용하는 패널 스펙을 넣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교한 거죠. 물론 그들이 더 뛰어난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던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한 거죠. 이렇게 전공법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위원이 스스로 점수를 잘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고스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이 감으로 하는 영업 본부장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문서로 정리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 전략, 투비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택티컬,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사전 영업 문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못 봤어요. 근데 APMP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인 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측에 보시면 전 고객을 만나기 전부터 맞춤형 전략을 담은 회사석에서가 특별히 담아있는 제안서 PPT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 폴더가 이렇게 고객사별로 다 많아졌는데요. 또 이렇게 폴더를 한 이유는 한 고객사의 제안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버전 1, 2, 3, 4로 계속적으로 수정해서 번에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거 참고해서 최종적인 제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있으면 실제 제안서 만들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복붙해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강의 정리입니다. APMP에서 강조하는 프로답게 사전 영업하는 방법 6가지예요. 고객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핫버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BCM이라는 이 경쟁사와 우리를 비교하는 도구로 계속적으로 이 사전 영업을 통해서 살아있는 도구로 만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명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을 다 다른 메시지로 다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공법으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비방하지 않고요. 트레이드오프, 일반적인 보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평가위원이 스스로 결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안서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하진 않았지만 APMP에서 총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전략과 전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전략이라는 건 위치를 만드는 거고, 이제 전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가 바로 APMP에서 강조하는 프로답게 사전 영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프로답게 사전 영업하는 방법 설명할 수 있으시죠? 네, 이제 프로답게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또 하나의 질문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나오죠. 그러면 분석했으면 고객이 왜 우리에게 돈을 쓸 것인가? 네, 다음 질문은 바로 나는 고객이 우리에게 돈을 써야 하는 이유를 답할 수 있는가? 네,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